미국 주식 투자 아직도 어렵게만 느껴지신다면 저희와 함께 해보시죠.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로 돌아왔습니다. 계속해서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 할 텐데요. 자, 저희가 이제 연말을 맞아서 계속해서 좀 정리도 해보고 내년 증시에 대한 이제 전망도 한번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2021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예정인데 기관 투자가들의 일반적인 시각은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이제 2021년에 대한 미국의 주요 IB들 그리고 주요 언론의 대표적인 종목이라든가 어떤 시황관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인 정리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미리 미국 펀드 매니저들에 대해서 107명의 설문조사를 해봤더니요. 금년까지만 하더라도 부정적이었던 사람들이 한 20%고 긍정적으로 봤던 분들은 한 39%, 35% 정도였었는데요. 2021년만은 오른쪽 그림인데요. 부정적이었던 사람은 4%밖에 안 되고요. 긍정적인 분들은 80%가 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스탠스 자체가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올해보다 상당히 높다는 걸 먼저 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너무 긍정적인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제가 여기 107명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들의 얘기니까 이게 잘못됐다면 그들의 이메일 주소를 알아갖고 그러면 항의하실 수밖에 없고요. 이건 그냥 팩트 자체가 제가 보여드린 거 되겠고요. 구체적으로 IB들의 의견을 좀 전반적으로 한 거를 보면 이거는 지난주에 CNBC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2021년의 전망들을 다 기관 투자한테 전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요. 최소 8%에서 지수요. 많게는 22%까지 얘기하면서 우리가 보기엔 지나치게 낙관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들의 시각에서 보면 조심스럽게 낙관적이다라는 시각이 일반적인 평가가 되겠고요. 2021년의 성장의 시나리오 기본은 금리를 낮게 유지한다는 거, 그리고 재정 부양책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거. 그러면 결국은 주식에 대한 베팅에 대한 어떤 상대적인 메리트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런 것이 결국 2021년에도 새로운 최고치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가 전반적인 시각이 되겠고요. 기관 투자가들도 한 두 분이 있습니다. 기관 투자가들도 순수하게 기관 투자를 위한 증권사 IB들이 있겠고요. 직접 사거나 파는 펀드 매니저들한테 물어봤더니 올해 대비 내년까지 대비해서 주식을 좀 늘려야 될 종목들을 어떻게 보냐고 했더니 먼저 나온 거 7종목을 먼저 최종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한결같이 금년에는 별로 재미 보지 못했던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런 것들을 상대적으로 비중이 줄어져 있기 때문에 내년에 대비해서 늘려야 된다는 얘기하는 걸 7개를 먼저 제시하고 있는데요. 엑슨모빌이라든가 쉐브론, 베이커 휴즈 이게 다 에너지 주식이거든요. 올해 에너지 주식이 워낙 재미없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들 대비해서 올라야 된다는 얘기하겠고요. 보잉은 이제 너무나 명확해질 수 있는 거죠. 작년 올해 너무나 고생했기 때문에. 그리고 퀄컴은 워낙 잘 나가던 주식인데 내년에도 좋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애플과 이슈가 있긴 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들어간 거가 비자는 올해 좀 오른 게 진짜 없거든요. 그러니까 비자 같은 거. 그리고 디즈니는 지금 최근에 많이 반등하고 사상초가를 내렸지만 그럼 빅5에 비해서 오른 게 하나도 없죠. 그런 것들이 수십 % 올라갈 때 디즈니는 고작 20% 난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것들 특징을 보면 올해 큰 재미를 보지 못했던 거를 내년에 늘려라. 이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펀드 매니저들이 선정한 2021년 대표 관심 종목을 한번 살펴봤는데 그 가운데 보잉, 디즈니, 엑소모빌 등이 있었습니다. 주요 IB들이 내놓은 의견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과연 내년에 이제 좋을 거다라고 얘기했겠죠. 네, 그렇지만 이제 제일 먼저 좀 약간 보수적으로 보는 것은 두 곳이 있습니다. 이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랑 시티그룹은 상대적으로 내년에 올라봤자 3,800 정도. 그러니까 지금보다 올라갈 게 별로 없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상당한 지금 빅테크 기업의 고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추가적인 상승, 그런 큰 것들이 더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눈높이를 낮춰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경기 민감주들, 예를 들어 경기 민감주는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들이죠. 에너지라든가 산업재, 소재주 이런 것들, 은행주 이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좀 비중을 늘려라.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여행이나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 이런 것들 그리고 전체 성장보다는 가치주에 관심을 두자는 것이 시티그룹의 주장이 되겠고요.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던 모건스탠의 마이클 윌슨은 기본적으로 3,900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주 좋았을 경우에는 4,200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져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은 경기 회복에 대해서 베팅을 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워낙 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약간 쉴 수 있다라는 정도의 스탠스를 얘기하고 있고요. 결국 내년 하반기로 갈수록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이 모건 스탠레의 시각이 되겠습니다. 네.
골드만삭스에서는 이런 보수적인 의견과는 조금은 다르게 이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는데요. 자, 2021년 S&P 목표치를 4,300으로 높여 잡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일 좋게 보는 것은 이제 골드만삭스와 JP 모건이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일단 골드만삭스는 S&P 500에 대한 전망치를 내년은 4,300, 2022년은 4,600까지 보고 있고요. 실제 미국의 GDP에 대한 것도 5.3%를 제시하면서 전체 월가 예상치 3.8%보다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관보다 증권사의 목표, 이 증권사의 목표치가 높은 것은 미국 전반적인 소위 매크로 환경을 더 좋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거 그 정도로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역시 기업 실적의 개선이 175달러 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75달러면 2019년보다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눈높이가 높은 증권사를 있다라고 이야기하셔야 되고, 이들은 기술주도 여전히 좋고, 특히 말씀드렸던 경기 민감재들, 소재주, 임의소비재, 임의소비재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냥 자동차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주 이런 것들에 대한 비중을 높이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이 표를 하나 소개해드려야겠는데, 이것은 그냥 매트릭스로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저희 화면 캡처해서 보시면 좋은데, 딱 이런 기반을 갖고 주시장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은 주당 이익이 앞서 170이다, 180달러다 그건가 되겠고, 왼쪽은 네. 흔히 해서 멀티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쉽게 내년에 주당 이익이 예를 들어서 180달러고 멀티플이 22배 주면 4,000포인트가 나오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이익이 지금 200달러까지 나오고 예를 들어서 멀티플이 5배 나오면 5,000포인트가 간다. 그런 논리이기 때문에 이 표는 항상 여러분들 곱셈만 할 수 있으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 갖고 참고해서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JP모건은 4,500을 보고 있는데요. 역시 백신에 대한 기대감, 백신으로 백투 노멀이 된다는 얘기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간다는 얘기하고 되겠고요. 민주당 대통령과 앞으로 1월 5일 확정되겠지만 공화당이 여전히 상원을 이긴다는 전제하에서 환상적인 궁합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앞서도 계속 똑같은 논리지만 성장주에서 가치주 이런 쪽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성장주와 가치주 얘기를 참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전부터 느꼈던 게 성장주는 뭔지, 가치주는 뭔지 우리가 구분을 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이게 한국하고 생각하는 기준도 좀 다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추천 종목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추천 종목들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제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너무 훌륭한 질문 하셔갖고. 왜냐하면 제가 이 질문을 제가 이제 쉽게 드리잖아요. 그럼 가치주로라고 얘기하면 대부분의 국내 주식 하시는 분들, 그리고 네. 국내 전문가들의 가치주가 뭐냐고 그러면 흔히 얘기해서 부동산 주식을 얘기합니다. 부동산 주식. 그래서 이제 땅만 많고, 네. 그리고 성장이 별로 안 하는 것들라고 얘기하는 뭐 음식료 회사 이런 것들을 가치주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뭐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점수도 매긴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A, B, C 중에서 C 아니면 D 플러스밖에 안 나옵니다. 그건 거의 전적으로 틀린 얘기가 되겠죠. 최악의 성적이네요. 그래도 뭐 패스 정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꽈락은 없는 정도가 네. 되겠는데, 제가 좀 말씀드리면 가치주를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무조건 똑같습니다. 이익이면 이익, 매출이면 매출, 자산이면 자산, 그리고 전체 매출은 매출 대비 밸류에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몇 배다, 몇 배다. 그 몇 배가 미국 시장 평균 대비 아래 있으면 가치주입니다. 그래서 애플은 많은 여쭤보면 대부분이 성장주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애플은 지금은 성장주지만 3년 전, 2년 반 전에는 다 가치주로 분류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PR이 낮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 미국의 가치주는 그냥 워낙 그게 맞는데 우리나라는 좀 죄송하지만 그냥 전문가나 증권회사 분들이 그냥 틀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본론으로 들어가서 증권사별로 추천주나 이런 걸 몇 가지 좀 확인드리면 큰 틀에서 보여만 드리겠습니다. 크레딧 스위스에서도 10개를 선정했는데요. 이건 여러분들 대부분이 아는 기업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VF 코퍼레이션 신발 하는 회사가 되겠고요. 얼타 뷰티도 있고 달라 제너럴, 코카콜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약간 헷갈릴 정도가 콘스텔레이션 브랜드 정도 헷갈릴 수 있는데요. 콘스텔레이션 브랜드가 이거는 뭐죠? 이름 모르지만 그림 보시면 다 저거였구나 하는 바로 코로나 맥주를 갖고 있고요. 이게 알고 보면 전 세계 와인 시장에서 1위 회사입니다. 저 회사가요. 그래서 그 정도. 그러니까 지금 보면 성장주랑 IT 회사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걸 좀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가 있겠고요. 산업군별로 보면 몇 가지 좀 확인드리면은요. 주요 대형 은행군을 좀 보라는 얘기를 아주 강력하게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형 은행 그룹. JP 모건은 그런 걸 얘기하겠고요. 다음은 가치주 그룹입니다. 가치주요. 소형 가치주가 되겠는데 여기는 푸드라커 같은 신발 체인 회사들 이런 것들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이제 자사주 매입이 기대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배당을 다시 주거나 자사주를 늘리는 기업들이 아마 내년에 상당한 화두가 될 가능성이 있고 지금 월스트리트나 이런 쪽에서 그런 뉴스가 하루가 멀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배당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자사주를 늘리는 기업들로 갖고 난 ETF도 상당히 히트치고 있습니다. 지금에서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대표적인 것들이 부킹홀딩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부킹홀딩스는 오픈 테이블 해갖고 여러분 예약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런 것들을 하는 회사가 되겠고 아고다닷컴 아시면 딱 느끼실 텐데요. 프라이스 라인을 역경매로 호텔 잡는 거 한번 해보신 분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 포함해서 지금 소위 자사주 매입이 기대되는 기업들이 꽤 많이 리스팅이 돼 있고 저희가 앞서 표로 보여드렸는데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좀 관심 갖고 보셔도 일단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내년이 이제 2021년이 뭐 2주가량밖에 남지 않았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위원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있어요. 네네. 위원님께서는 내년에 갈 종목 딱 이거 하나만 봐라 싶은 거 한 종목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한 종목보다는 제가 다음 주 화요일 날과 그 다음 네. 주 화요일 날 말씀드릴 텐데 제가 어디 가나 항상 말씀드리는 수 있어요. 내년에 얼마만 갈지 모르겠지만 초보 투자가분들, 미국 주식을 이제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상당히 매일 보시는 분 좀 관심 갖고 보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렇지 않은 분들이요. 그렇지 않은 미국 주식 할까 말까 하는 분들한테는 딱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지수를 사라고 말씀드립니다. 지수를 사라. 네. S&P 500이면 SPY, 스파이 같은 거가 네. 초보 투자분들이나 웬만한 직장인이나 제가 봤을 때 그거를 꾸준히 모아갔을 때 그거만큼 이게 수익을 낼 사람들이 방송 보시면한테는 적극적으로 하시면 죄송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다. 네. 그래서 기준을 좀 항상 스파이나 아니면 좀 젊으신 분들은 QQQ, 나스닥 같은 거 그걸 사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리 그렇게 말씀드려도 지수는 재미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고 미국 주식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항상 두 종목을 얘기합니다. 어느 자리에 가나 항상 얘기합니다. 네. 10년 전에 제가 어디 강연에 초대 갔을 때도 말했고 올해도 그런 데 얘기했고 혹시 내년에 저를 초대해서 어디 강연하는 거 가지 않습니까? 그래도 항상 얘기하는 것이 두 종목이 있습니다. 항상 제가 강연장에 가면 이런 얘기합니다. 여기 못 타고 오셨냐고. 차 타고 왔죠? 지하철 타고 오거나 버스 네. 타고 오거나 택시 타고 오거나 운전하고 오셨는데요. 대부분이 운전하신 분은 주유소에서 기름 넣으시지 않잖아요. 네. 뭔가 결제할 때 현금을 32,000원 내는 분은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카드 결제를 하죠. 지하철도 굳이 1,000원 해갖고 카드를 빠져갖고 하는 분들은 물론 외국에서 오신 분 있죠. 한국 분 제가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들 지갑을 꺼내는 순간 비자 아니면 마스터가 적혀 있거든요. 네. 그걸 한 주부터 사라고 말씀드리고 늘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어떤 분들 그럽니다. 집 바깥에 안 나간다는 분이 있어요. 그 갖고 그걸 손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럼 제가 그럽니다. 아침에 일어나시거나 그럴 때 PC는 키시냐고. TV 네. 없지만 PC로 유튜브 보시면 많잖아요, 지금요. 그럼 뭐로 보시냐면 TV나 뭐 다 본다고 얘기하잖아요. 컴퓨터로. 컴퓨터를 여러분 딱 키는 순간 따라 올라오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윈도우가 윈도우죠. 켜지죠. 윈도우가 네. 켜지죠. 그럼 마이크로소프트 두 종목을 사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아니 위원님 뭐 특별히 없다고 하시더니 또 아니, 그거는 많은 종목들 그건 추천해 내년이 주시네요. 아니라 앞으로 3년 후에 제가 저를 초대해서 제가 강연을 하더라도 항상 그 두 종목 얘기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 더 자세한 종목과 관련된 이야기는 다음 주 화요일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 코너에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TN 이하경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